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 기초 강의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강의는 제 4강 일목균형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 강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1강에서부터 2강, 3강, 지금 4강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강의 부분도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지표고요. 대부분 이게 사용한 게요, 추세 전환을 나타내주기도 하면서 매물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며 가격의 평균치를 나타내 줍니다. 근데 저는 일목균형표를 좀 사용할 때 매물대 부분을 확인할 때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 쪽으로만 알려드리니까요. 혹시 다른 분들하고는 틀리게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목균형표 강의는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강의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예,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일목균형표는 한번 알고 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재미없는 거지, 또 다른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은 더 이거를 재밌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매물대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재미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HB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대랑 일목균형표 모든 거를 다 켜놨어요. 전환선, 후행스팬, 기준선, 선행스팬 1, 2 거기에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지저분해 보이죠. 그럼 일단은 잠깐 차트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5일선과 241선만 나타냈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주가의 파동이 있죠. 주가의 이 흐름, 상승 후 내려가는 이 주가, 일봉상의 주가, 그거를 뒤에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뒤에서 나타내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 크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하방 돌파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행 스팬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환선인데요. 일단 그러면 제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후행 스팬은 일단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좀 깔끔해졌네요. 전 좀 깔끔한 걸 좋아해 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전환선인데요. 전환선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전환선이 주가가 움직일수록 같이 따라 움직이고 내려오면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이런 건 그냥 전환선이에요. 전환선은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냥 주가를 따라가는 이런 보조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준선은 좀 중요합니다. 이게 26일간의 평균치를 나타내 줍니다. 이게 일단 전환선도 한번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환선은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차트가 좀 더 깔끔해졌네요. 기준선을 보시면요, 일단 보시면은 지표 조건 설정인데 피리어드 기간이 있죠. 숏 피리어드는 9, 미드 피리어드는 26, 롱 피리어드는 52. 이게 기간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거는 개인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더 보고 싶어, 기간을 길게 보고 싶어 하시면은 숫자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가령 2주면은 10일이죠. 그러면은 숏 피리어드, 난 2주를 보고 싶어 하면 10으로 고치시면 되고요.
나는 뭐 한 달을 보고 싶어 미드 피리어드는 40일로 고치시면 되고, 뭐 롱 피리어드 세 달을 보고 싶어 하면 60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나중에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선은 26일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의 가격의 평균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선을 좀 잘 사용해도 좋을 때가 있어요.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강하게 돌파할 때 거래량 500만 주에 고가가 13%,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매물대를 뚫어줬어도 다시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선행스팬 1, 2를 보시면 이게 구름대 파란색인데요. 옅은 파란색인데 이게 계속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가의 일봉상에 매일매일 나타내는 주가에 앞으로 나타내서 이게 선행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매물대를 보여주는 그게 보조주표가 선행스팬 1, 2입니다. 선행스팬 1, 2를 계속 보시면요. 주가를 따라 움직여요. 가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좀 주가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선행스팬이 주가보다 아래 있을 때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매물대가 점점점 얇아지는 곳, 여기는 두껍죠. 보시면은 선행스팬 굵기가 좀 크죠. 그런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얇아집니다. 얇아지면서 이동평균선 전 241선 기준입니다. 제가 기초 강의 시작할 때 뭐 설명란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도 혼자 그냥 여러분의 전문가 유튜브를 보고 무료 강의 보고 공부해서 제가 지식은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테님 걸 많이 봐가지고 그분 영향이 좀 커가지고 그분 무료 강의 부분에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어떻게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241선 1년 평균치입니다. 1년 평균치인데 선행스팬 1, 2보다 주가가 높이 있고 241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231선을 장악했을 때, 뚫어줬을 때 그때는 좀 더 보셔도 된다는 거죠. 예, 여기도 일목균형표상 매물대가 약해지고 241선을 뚫어주고 지지를 받는데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가 일목균형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주죠.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지라는 게 항상 이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뭐 매물대를 지지와 저항을 그어봐도 뭐 이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일목균형표로도 간혹가다 지지를 받는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 강의는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반복이죠. 예, 반복밖에 없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상 주가가 위에 있습니다. 241선이 가까워지죠. 1년 평균치의 주가의 가격 241선에 가까워지고 이걸 뚫어줬습니다. 이럴 때 상승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물대를 다 어느 정도 얇아진 부분을 뚫는구나. 얇아졌다는 거는 보시면은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매물대 소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기간 조정이 들어갈수록 이게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도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일목균형표상 선행스판 1, 2보다 높고 241선보다 높다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도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1강, 2강 보여드렸지만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시세 분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시세 분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대단히 시세 분출이 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큰 박스권이죠. 이게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한번 볼만은 하겠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일목균형표상 주가가 위에 있고 241선을 뚫어주고 다시 눌림을 받고 기준선도 26일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게 눌림 자리에 지지 자리를 역할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눌러주죠. 여기서도 눌러주고 할 때 여기를 깨주지 않는 지켜주는 기준선 이탈하면은 또 내려가고 기준선을 다시 회복하면 상승 여력이 있는 그래서 세넥스펜 1, 2와 기준선 이거를 저는 사용합니다. 이 세 개는 꼭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랩을 제가 같이 공부한 종목도 보시면은 일단 기준선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일단 매물대는 이 앞전에 매물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쌓여 있죠. 다만 이거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만약에 이걸 강하게 뚫는다면은 그만큼 세력 형님들 힘이 좋다는 겁니다. 매물대 무시하고 나는 그냥 다 매집을 하겠다. 뭐 물린 애들 다 본줄 줄 테니까 니네 빨리 나가. 이런 거기 때문에 매물대는 그냥 보조지표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매물대가 강하니까 못 뚫어라는 건 없습니다.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니 능률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갔죠. 1강, 2강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시 박스권, 기간 조정 들어간 상태에서 이 선행스팬 1, 2의 일목균형표상 이 구름대가 여기는 두꺼웠죠. 매물대가 쌓이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수록 구름대가 얇아지죠. 얇아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구나 세력 형님들께서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 매물대가 얇아질수록 어느 순간은 우리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거기에 다시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면은 여기서 보시면 추세가 내려오고 이렇게 다져주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기준선을 지지받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그냥 매물대입니다. 솔직히 매물대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와 이 가격 이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같이 조합이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고 1강인가 2강에서 설명드렸죠. 이동평균선이 가장 무언가 주가의 상승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보조지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애니 능률 구름대 뚫어버렸네요. 보시면 계속 구름대를 뚫으려고 여기서 가시 달린 게 많이 보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최소 상승 부분이 박스권 위에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할 뿐이지 100%는 없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가 좀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강의 보고 또 뭐 다 아는 내용이네, 재미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일목균형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는 여기서 거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5강에서는 아마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가 합쳐진다면은 좀 약간의 시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도 좀 지루할 거예요. 일목균형표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가격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볼린저 밴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또 설명을 나중에 제가 강의 만들면은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일목균형표 재미없지만 일목균형표와 가격 이동평균선의 조합을 한번 열심히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양그린 파워 오늘 단타 매매인데 저 떨구고 세력 형님들께서 많이 가시네요. 이상 4강 일목균형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